지난 2002년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들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거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동 개발 국가를 찾아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전투기의 엔진을 단발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쌍발형으로 할 것이냐였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 재정경제부는 단발형을 선호했는데 그 이유는 개발비도 적게 들고 기술적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격이 저렴해 수출에도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군은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향후 성능 개량을 위한 공간 확보 측면에서 쌍발형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4년 7월 합동참모본부는 한국형 전투기의 엔진을 쌍발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다음 문제는 국산 전투기에 어떤 모델의 엔진을 사용할 것이냐였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미 해군의 FA-18 슈퍼 호넷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을 제안했고 유로제트사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들어가는 EJ200 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 두 엔진은 성능 면에서 비슷한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우리 사업단은 오랜 운용 경험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군수 보급 측면에서도 유리한 미국제 F414 엔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추력 15,000파운드, 애프터버너 사용 시 22,000파운드의 힘을 내는 이 엔진은 가격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동급 최강의 성능을 발휘하며 엔진 수명도 길어 장기적으로는 운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KF-21로 명명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렇게 안정적인 성능의 엔진을 미리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부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순조로운 일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제기 6대를 만들고 시험 비행을 준비하고 있던 2022년 1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제트기급 엔진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항공산업뿐만 아니라 기계산업 전 분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민항기용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선진국 항공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군용기 엔진도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민항기용 엔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국산 엔진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는데 15년 이상이 걸리고 설사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해외 선도업체들은 그 사이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진 개발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종 기술과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고 이러한 기술들은 초정밀 기계와 가공기술, 원자재와 소재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 라며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1993년 개발된 F414 엔진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T50, FA50의 성능 개량, KF21의 추가 생산 등의 수요가 있어 앞으로 수백 대의 엔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달 후인 2022년 2월 국방과학기술위원회에서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을 위한 기본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위원회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주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방개발의 최고회의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무인 전투기 등 미래 항공무기체계 자립기반 마련과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 산업을 견인하기 위하여 저출력 가스터빈 엔진 기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고출력 엔진 기술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항공용 엔진 개발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산업 25개 부문 100개의 항공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산 엔진 개발의 당위성을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KT-1 중등훈련기, T-50 고등훈련기를 완성했고 KF-21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모두 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엔진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인데 미국의 기술을 100으로 보았을 때 유럽은 97.6, 일본은 88.4, 중국은 70.7이고 한국은 62.5 수준이다. 전투기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서 규정하는 수출 통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전투기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선 미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인기용 엔진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적 리스크도 크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인기용 엔진을 먼저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설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5,500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 2030년까지 1만 파운드급 무인기 엔진 개발, 2037년까지 1만 5천 파운드급 유무인기 엔진 개발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성공하게 된다면 KF-21 블록 3에는 1만 5천 파운드급 국산 엔진이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기에 유무인 복합운용 체계에 따라 무인기를 거느리는 현대 구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그 이후의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3만 파운드 혹은 4만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해 한국형 다목적 수송기 MCX에 장착하고 이어 민수용 엔진 시장에도 진출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정밀공업은 1977년부터 CH-47 치누크의 T-55 엔진, CH-60 블랙호크의 T-700 엔진을 미국으로부터 의뢰받아 창정비하기 시작했고 이후 F5 제공호의 A85 엔진 조립 생산, KF-16의 F100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기술을 습득해 나갔습니다. 현재 T-50에 장착되는 F404 엔진과 KF-21의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항공기 엔진 1만 대 출하식을 가지며 기술력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장착되는 F414 엔진은 부품 국산화율이 40%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이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특수화금 소재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고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특수화금이 무려 60여 가지나 필요한데 이러한 소재는 해외에서 기술을 습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직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인코넬 718은 니켈 합금으로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전투기 엔진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인코넬 718을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 최대 플랜트 공급 업체인 이 기업은 여러 사업 분야 중 발전용 가스터빈도 개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면허 생산만 해오다가 2021년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을 자체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두산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각자의 강점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투기 엔진 사업에 참여하려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두산은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과 항공용 엔진의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이미 1600도 이상의 고온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엔진 설계와 제작, 시험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산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서 가장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엔진 설계와 구성품 해석, 블레이드 제작 등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타 업체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와 두산이라는 주요 엔진 제작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지원과 개발 인력의 확충 그리고 가망 인증입니다. 현재 항공용 엔진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의 개발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금액은
민간 기업이 조성할 수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산 엔진을 개발하는데 약 5조 원의 개발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7조 원은 되어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엔진 개발 분야에서 약 200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비해 약 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선 보다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영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망 인증입니다. 개발된 엔진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위해선 설계와 제작, 시험 단계에서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통 3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와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글로벌 항공산업은 약 400조 규모이며, 그중 항공용 엔진 시장은 25% 규모인 100조 원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에 우리가 만든 엔진을 장착할 수 있다는 꿈같은 일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